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경 배율이라고 해서 우리 자기 배율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기 배율이라고 했었습니다. 자기 배율. 자기 배율이라고 해서 우리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안경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배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기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한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흐리긴 하지만 이 상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이제 우리 안경 배율이라고 하죠. 즉 나한인 경우 봤을 때하고 안경을 착용했었을 때 보는 상의 크기, 즉 내가 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을 때하고 안경을 벗었을 때인 경우에 대해서 상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우리 이 안경 배율, 즉 자기 배율이라고 하고요. 상대 배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상대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이제 선명한 상이 어떤 물체를 쳐다볼 때 선명한 상이 망막에 맺히겠죠. 정시, 즉 우리가 정시라고 합니다. 광학적 굴절 이상이 아닌 정시가 보는 정시인 경우에 대해서 상이 크기하고 그다음에 교정용 똑같은 물체를 봤을 때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맺히는 망막상의 상의 크기하고를 비교한 게 바로 상대 배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임상에서는 상대 배율보다는 우리가 자기 배율을 주로 많이 하죠. 우리가 정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인다 저렇게 보인다를 얘기하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배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상에 사용되는 안경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배율이 아니라 자기 배율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안경을 쓰고 봤을 때하고 안경을 벗고 봤었을 때 상의 크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얘기를 하는 안경 배율이 되겠습니다. 자기 배율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시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비정시인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안경 크기, 상의 크기가 다르겠죠. 그걸 이제 상대 배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인 내용들만 조금 정리하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물체에 대한 표준 정시의 망막상 크기에 대한 안경 교정 렌즈 정시의 분명히 비정시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과학적 비정시를 말합니다. 안경 렌즈를 통해서 이제 교정이 되겠죠. 비정시의 상의 크기에 대한 비율이 바로 상대 배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표준 정시인 경우에 대해서 망막상 크기하고 비정시인 경우에 대한 망막상 크기의 비율이 바로 이제 상대 배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상대 배율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 안광학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자기 배율이 뭐다, 그다음에 상대 배율이 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비교하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로우 비전입니다. 로우 비전이라고 해서 저시력이라고 하죠. 자, 저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안기능 검사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 것처럼 어떤 기질적 이상으로 인해서 그죠? 안과적인 거라든지 또는 이제 이 안광학적으로 교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시력 개선이 시력이 사실은 비주얼 에큐티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임상에서도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태어나면서 저시력을 갖고 있는 상태 또는 이제 시야가 좁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제 시생활의 불편함들이 있을 테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안광학계의 기질적인 이상으로 안과적 처치 또는 교정이 되었어도 정상적인 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말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기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안구가 형성이 사실은 이제 이 광학적으로 이제 안광학적으로 또는 이제 안과학적으로도 봤을 때 최소 10세까지 그러니까 10살 정도까지 10년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안구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안구가 원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 계속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환경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 영향에 의해서 시력 개선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한 그 안광학계를 통해서 우리가 시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바로 이제 가 있을 텐데, 자, 이게 바로 이제 저시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각각의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자, 교정 시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우리 0.3씩, 우리, 이 한천식 시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스네덴 시표든지 간에 그 시표를 통해서 우리가 비주얼 에큐어티를 우리가 판단하죠. 그래서 교정 시력이 0.3 미만이거나 그 시야가 20도 내외 이내의 눈인 경우를 우리가 저시력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그 시력 향상이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사실상 시력 향상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질적인 영향 때문에 시력 향상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한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보는 게 거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9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의 신호들을 우리가 감지하는 그 가장 우리 마음의 창이 그죠? 이게 우리 눈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눈이 거의 대부분 감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기질적으로 이렇게 저시력인 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눈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그 맹인이 아닌 이상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보이긴 할 테니까 그 부분들 좀 이렇게 개선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으로서는 결국 우리가 주시물체 어떤 물체에 대해서 주시물체의 망막상을 확대를 해주게 되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사실상 여러분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과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안경사로서 저시력자는 결국은 안경을 착용을 하게 되는데 그 안경을 착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시력 개선은 안 되지만 그 시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대안으로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력이 0.3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CPO 상에서 0.3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장 크게 보이는 그런 물체이잖아요. 그 부분조차 인지 못하고 있는데 그 크기보다 더 크게, 즉 안경 렌즈를 통과했을 때 그 망막상을 좀 더 크게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망막상을 크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안경 배율을 크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경 배열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시력자인 임상인 경우, 임상 환자들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처방을 해주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게끔, 그렇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막상의 크기를 크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 이런 방법이 있겠죠. 우선 물체까지 이 어떤 물체를 보기 위해서 물체를 가까이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근감이라고 하잖아요. 멀어지면 작아져 보이고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이 물체의 크기는 원래는 그대로지만 가까이 이렇게 가게 되면 분명히 물체가 커 보입니다. 자, 커 보이는 거에 따라서 분명히 안경 배열도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체까지 보다 가깝게 해주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다른 말로는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눈을 물체에 접근한다. 물체를 가까이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물체를 쳐다보기 위해서 가까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상이 커질 테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방법으로서 망막상의 크기를 하는 방법으로서 물체 크기를 크게. 자, 물체의 크기를 크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바로 활자를 크게 한다는 것이죠. 활자를 크게. 어떤 글자를 보게 되면 작게 쓴 것보다 크게 써주게 되면 당연히 이 망막상의 크기도 커지겠다는 거는 뭐 좀 당연히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배율을 크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을 크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망원경의 원리가 그거죠, 바로. 그죠? 자, 망원경 등을 통해서 각배율을 크게 한다는 것이죠. 자, 각배율을 크게 해준다. 자, 각배율을 크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각배율을 크게 해준다는 얘기는 바로 그 시야를 조금 더 넓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배율을 크게 해준다는 것은 시야를 상대적으로 조금 시야를 좀 넓게란 말이 맞죠? 넓게 이렇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만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이처럼 저시력인 경우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교정을 할 수 있는,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안경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시력 사용 망원 안경 렌즈 처방을 하기 위한 결정 요소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망막상을 가깝게 해준다거나 또는 이 물체까지를 가깝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물체를 크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시력 형상에 도움은 안 되지만 이렇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망막상의 크기를 크게 해준다는 것이죠. 즉 안경 배율을 요소는 안경 배율을 크게 해준다. 그리고 시야를 넓게 해준다. 자, 그리고
작업 거리를 가깝게 해준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시물체 망막상에 확대해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상의 크기를 확대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시야를 넓게 해준다거나 또는 작업 거리를 가깝게 이렇게 해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망막의 상의 크기가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저시력용 안경 렌즈 같은 경우는 우리 망원경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상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소가 플러스 결국은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상의 크기를 조절하겠죠. 그래서 렌즈의 굴절력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망원경인 경우에 대해서도 케플러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갈릴레오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플러식이라든지 갈릴레오식은 결국은 렌즈를 이용을 하는데 플러스 렌즈만 사용을 하느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가지고 사용을 하느냐 마이너스만 갖고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니까 망막의 상을 크게 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갈릴레오식이든지 또는 케플러식이든지 간에 망원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뭐 왜곡이 더 심해진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이 시야가 좀 좁아진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항상 발생을 하는데 그 상황에 맞게끔 잘 판단을 해서 렌즈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